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을 방송으로 할까 합니다. 오늘이 그 연평해전 21주년 되는 날이죠. 김은혜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6.15 남북 공동선언 딱 있기 1년 전 북한은 10척의 함정을 이끌고 우리 해역을 침범해 소총 사격과 기관포 발사로 우리군 함정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었죠. 벌써 그 사건이 있은 지가 21년이 됐네요. 해군은 14분 만에 북한 함정을 격퇴시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우리 군은 선체 일부 파손과 일부 장병 부상에 그치는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장병이. 이 자랑스러운 날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토를 지켜낸 우리 장병들의 용기와 애국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논평을 시작합니다. 김은혜 대변인께서. 제가 늘 방송하면서 김은혜, 조수진, 배현진 그리고 그 외 초선 의원 55분 이 모든 분들이 지금 미통당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미통당은 분명히 앞으로 엄청난 도약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이 오늘 이런 논평을 내셨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런 주변 국가의 단호함과 당당함이 있기에 북한과의 협상이 파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1년 뒤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장병들의 그런 힘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분단된 조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을 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괴뢰 도당이 감히 넘보지 못하죠. 그냥 작은 공격은 하지만 우리가 그때 대응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하고 현 집권당은 그런 그 강력함 이런 게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연일 김여정이, 김정은이, 북한 괴뢰 도당들이 연일 말폭탄을 던지는데, 그리고 우리 언론이 도배하고 있는데도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단체를 제재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대변인은 그렇지만 21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 국군의 결의가 무색해질 정도로, 그런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처럼 북한의 안색을 살피며 한미 연합훈련을 없던 일로 돌리는데, 그거에 이어 남북 군사 합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을 감퇴시키는 비대칭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것은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저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김은혜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방사포를 방사포라 말하지 못합니다. 누가? 지금 우리 정부가.
그리고 북측이 우리 GP에 총격을 가해도 우리 국민을 대신에 항의해야 할 정부가 애써서 우발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저희들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 있게 말을 하시죠. 이런 순치의 결과는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는 도발로 이어집니다. 이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핑계 삼아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 계획까지 거침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거침없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폭언으로 저렇게 건방을 떨잖아요. 그런데 요 앞전에 김은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통일부나 또는 국방부, 더 나아가 집권 민주당까지 합세해서 북한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가슴이 답답할 뿐이죠. 근데 국민, 저 같은 민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전체가 답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요구를 멈추지 않았던 20년 전 6.15 선언과 함께 21년 전 연평 해전 승리의 순간을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권 여당이나 또는 정부한테 김은혜 대변인께서 미래통합당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미래통합당은 우파다. 그리고 지금 집권당은 좌파다. 그리고 진보 이런 어떤 파벌을 떠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김은혜 대변인의 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3년간 이렇게 문 정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좌파분들은 많이 이북을 조금은 우리 동포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아주 극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이 얘기했어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런데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말을 전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야. 이번에 낙선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언어를 쓰실 때는 무언가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냥 휙휙 날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꼭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북한의 그 도발에 가차없이 응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정부한테.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왜 묻겠습니까?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께서 그만큼 못 믿어온 거예요. 못 믿어워요, 지금. 정부가 하는 지금 이 행태가 자국민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국민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못하게 한대잖아. 전단 살포. 김여정이가 엄청 심하게 말폭탄을 크게 쏟아대니까. 그리고 참 가짜는 그 옥류관인가? 거기 주방장이 감히 몇 번 말하네. 그런 게 이 대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여기서
그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하고는 어떤 협상도 함께 할 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노선을 바꾸자. 북한에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보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논평까지 내고 말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은 북한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셔서 그분들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들으시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의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 듣고 저는 참 큰일 났다. 대한민국.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은 잘못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상한 합창이라고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읽고 아하, 이것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 열흘 넘게 위협하는데 위기 원인 한국 그리고 미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4분이. 그것도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아니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거 큰일 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 정권이 연일 대남 무역 막말 이렇게 막 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북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현 위기 상황 원인이 북한보다 한국, 미국에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적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첫 번째로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의원의 말입니다. 이분은 인천시장도 지내셨고 또 대선까지도 꿈을 꾸시는 아주 훌륭한 의원이시죠. 그런데 이런 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북한한테 우리가 지금 대하는 것이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사상 최대의 제재보다 더 플러스 알파된 제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송영길 의원이.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백인 경찰에 의해 질식사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백인이 그 못된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목을 졸라서 사망케 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러니까 흑인 학살이죠. 아주 나쁘죠. 지금 미국 난리 났어요. 이래서 트럼프는 12월 달에 대선에 과연 당선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짓한 백인 경찰이 대한민국이고 흑인 플로이드가 북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비유법을 쓰십니까? 더군다나 송영길 의원은 소설가잖아요. 글을 쓰시는 분이잖아. 그리고 또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며 I can't breath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조지 플로이드가 이거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 이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라는 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기서 나는 송영길 나는 이분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무슨 말인지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송영길 이분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분은 대한민국의 이 국가의 그리고 인천시의 책임자로 있었던 분, 인천 시민이 송영길 의원을 시장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면 개인 자격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격입니다. 나는 송영길 의원을 엄청 존경을 했어요. 그분이 그 책도 내셨을 때 제가 그런 책도 좀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 자체가 안 갑니다. 그리고요, 또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홍익표 의원은 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게 갈수록 이분들의 난이도가 높아요. 갈수록. 들어보세요.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각종 남북, 한미, 미북 합의 등을 거론하면서 이게 깨져서 북한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북, 한미, 미북 합의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북한을 자극을 했다. 왜 잘 모셨어야지. 왜 그랬을까? 이런 거잖아요. 북한을 잘 모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비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북한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나는 홍익표 의원은 최근 대납 위협 원인이 이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한다. 누가? 홍익표 의원이요? 아니, 아무리 제가 방송을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보시지만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또 홍익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이라든지 남북 간 여러 가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조치들이 한미 워킹 그룹에 다 막혀 있다. 옥상옥으로 돼 있는 워킹 그룹 구조를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을 해요. 그런 규제는 다 쌍그리 없애버리고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무언가 도와주고 그래야만 된다. 그래야 김정은 제1부부장이 가만히 계실 것 아닌가요? 이런 뜻이잖아요. 어찌 이런 발상을 하실 수가 있나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미국의 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이제 정리를 하자. 왜 우리가 미국한테 끌려가느냐. 뭐 이런 말도 이런 내용도 내포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익표 의원님의 말씀은. 그런데요, 어찌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김경협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삼선 경기 부천갑 의원은 결의안에 반대하는 논리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결의안에 한반도 분단과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분단 장사, 무기 장사, 그 사람들의 영업 논리일 뿐이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야당은 분단을 장사합니까? 그리고 미국은 무기를 장사합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이 이렇게 페북을 올렸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페북에 올렸을까요? 김경협 의원 페북에 들어오는 자기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겠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뭘 홍보해? 미국은 무기 장사다. 그리고 야당은 분단 장사다. 분단된 것을 이용해서 먹고 산다는 겁니까? 말씀을 비유를 그렇게 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다시 또 편가르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모독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6.25 사변 때 많은 미국 용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은 사회주의 중공군이 들어가가지고 미국과 대립이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은 뭐냐? 남한 민주주의, 북한 공산주의를 반 갈라놓기 위해서 그들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민주주의가 됐죠. 지금 북한 인민은 지금도 공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다 살기 힘들고 너무너무 불쌍한 동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살만하니까 미국 그만 여기 오지 마라. 팽을 시킨다. 지금 그런 발상이시거든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 우리 김경협 의원님의 페북 글이 지금 읽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못 읽어드린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한 미군이 철수할 우려가 있으니 종전선언은 안 된다. 물음표. 지금 이분 말씀이 이거잖아. 김 의원 말씀이 주한 미군 철수할 우려가 있으니 종전선언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야당이 맡고 있지 않니? 이 소리잖아요. 아니 종전선언만 하면 뭐합니까? 북한 쟤네들이 지금 공격한대잖아. 그리고 개성공단 우리 재산 건물들 다 폭파시키고 거기에 다시 인민군 부대가 들어와서 전쟁 훈련한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폭언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만 종전선언 합니까? 우리만 해서 뭐예요? 상대 점령하고 있는 저 집단들은 지금 훈련해가지고 그냥 무시무시하게 한번 해보겠다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종전선언 우리 합니다. 딱 해가지고 발의문 써가지고 톡톡 통과시킵니까? 쟤네들은 지금 그냥 개 풀 떠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글을 올리신 자체도 그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경협 의원께서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표 오늘 한다고 했는데 또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 나 방송을 못 봐가지고. 어쨌든 그거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
김경엽 위원장이 전쟁 상태를 유지하자 물음표. 최근 북한이 막말 현막을 일삼고 있으니 종전 선언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묻네요. 야당 의원한테 묻겠죠. 반대하니까. 그러니까요. 종전 선언은 섬에 가서 혼자 계시면 할지언정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 북한이 저렇게 내일 막 하고 있는데 종전 선언 우리끼리 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김 의원은 사실상 뭐 분단 장사, 무기 장사 이런 거를 아무리 페북에 퍼뜨리신다고 그래도 그 김 의원님 지지자들 분들은 뭐 거기에 다 박수를 보내고 찬사 보내겠지만 국민 대부분 국민들은요 거기에 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김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전쟁을 끝내지 말자고요? 물음표. 북이 대남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본인이 하고 질문이 또 답을 해요.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리고요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는 핵 우산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협정하는 거 아닙니까? 북에서도 거기에 동조했었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김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페북에 하시네. 우리 대한민국 핵 만들 수 있습니다. 핵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마음을 먹으면 쟤들 괴뢰도당보다 몇 배 빨라요.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함께 동조하고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맞물림이 있어서 않겠죠. 뭐 그 깊숙한 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북한이 핵 있다고 그래서 전쟁 상태를 지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전쟁 상태를 지속해야지요. 언제 저들이 무엇을 우리 한국으로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철책선 다 걷어버리고 우리 장병들 다 집으로 귀가시키고 그리고 살지요 뭐. 저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쟤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북이 핵이 있으니까 전쟁 상태를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 핵이 있으니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걸 물어보는 김 의원님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 김 의원님.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 주한 미군이 철수할 우려가 있으니까 전쟁 위험을 높여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동안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뭐 김경협 의원님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김 의원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김 의원님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요. 지금 국회의원이시잖아. 만약에 국방의 의원님이 되시면 큰일 나겠네. 이런 발상은 사실 걸르고 걸러서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페북에 올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자들한테 어떤
퍼뜨려서 홍보 효과를 올리셨다면 큰일이지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 오늘 북한이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북 전단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만 빌미를 주었다. 북한에게 빌미를 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남북 간에 서로 비방 방송 안 하고 전단 안 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 됐네요. 이게요, 지금 제가 우리 김한정 의원한테 꼭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북한이 비방을 안 하면 우리가 전단 살포를 안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느냐면 너네 남쪽 너네들이 스피커 북으로 틀어놓고 계속 북을 비방하면 정말 화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방 안 하면 우리도 너희들한테 스피커를 돌리겠다. 함께 스피커 비방을 하지 말자. 스피커에 대한, 그러니까 스피커 앤드 스피커, 그거에 대한 합의지. 전단 살포까지 들어간다요. 그럼 만약에 내가 틀리면 죄송하고요. 저는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스피커를 철거했지요. 그리고 이 전단 살포는 탈북민 민간 단체에서 그 이후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가 그 광기 어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니까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억압을 한 것이지요. 탈북자 단체한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도 국가도 협상할 때 내가 무엇 하나, 네가 무엇 하나, 그리고 동등하게 협상하는 것이지 쟤네들이 대남방송 한다고 우리는 10개를 없애야 됩니까? 그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절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6.15 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한정 의원이 또 특별위원장이시네. B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 합의 부분에서 북은 북대로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도발성 약속 위반도 있었지만, 여기서 꼭 말씀하시는 게 꼭 이렇게 말을 해. 도발도 있었지만, 꼭 많이 들어가요. 예, 만.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였다. 대북 전단에 이어 한미 군사훈련을 한 것이 이게 한국이 북한에게 자극을 준 것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김한정 의원. 이거는요, 큰일 날 소리죠. 방송에서.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기 참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북은 북대로 미사일 발사 여러 가지 도발성 약속을 위반했었지만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느냐? 그래서 자극을 줘가지고 지금 저렇게 김여정이가 저렇게 미친 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선. 그런데 여당의 정부에서는 저 김여정 저분이 너무 호통을 치니까 이렇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것도 방송에서.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 뭐 그런 거 도발도 있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군사훈련 그리고 또 뭐 전단 그리고 몇 가지 협정한 것도 안 지키니까 자극을 잠깐만 주니까 군사훈련 하지 말고 전단 뿌리지 말고 김여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들어주면은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나?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네 분이 송영길 의원, 홍익표 의원, 김경협 의원, 그리고 김한정 의원, 이 네 분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을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이러면 이 네 분이 같은 소리를 하시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주 전 의원의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씀이 딱 걸맞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임기는 2년 조금 못 남으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다음 또 5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승리할 것인지 미통당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죠. 이렇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네 분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윤미향 같은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계속 많이 도약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때는 하여튼 목소리를 많이 내십시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북한처럼 폐쇄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런데 여기서 언어 한번 잘못 쓰시면 그 세계 외교가 세계 외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게 참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